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자녀 교육에 관심들 많으시죠? 저 역시도 아들 키우며 남들 못지않게 많은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세상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당하고 나니 골이 얼얼하게 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무튼 이리 사연을 보내게 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청자님들께 풀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자식들이 뭔가 하나라도 잘하는 모습 보면 부모로서 욕심 많이 생기시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영어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이 교육에 좀 열을 올린다고 비싸다는 영어 유치원도 좀 무리를 해서 보냈는데 선생님이 저희 아이가 영어를 또래 애들에 비해 잘하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아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토록 칭찬받고 잘하는 일이 있다는데 믿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전 결심을 하게 됐죠. 저희 아들 초등학교는 해외에서 보내게 하자. 왜 다들 그러잖아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언어 습득력이 뚝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기에 더욱 빨리 결정하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저희가 좀 부유하고 여유가 넘치는 집이었으면 애를 캐나다나 미국 쪽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거기까지는 좀 무리기도 하고 또 애 혼자서 보낼 수는 없으니 저도 같이 생활을 하려면 마땅한 곳이 필리핀 같은 동남아권역밖에 없더라고요. 다행히 거기 초등학교 보냈다는 부모가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기도 해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도 없는 살림 박박 긁으면 그 정도 교육은 시켜줄 힘은 있었으니 당장에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가 영어에 제법 재능이 있대. 당신도 알지? 어릴 때부터 언어 배워야 안 잊어버리고 또 빨리 느는 거. 그래도 애 혼자 보낼 순 없잖아. 설마 당신도 애 따라서 같이 필리핀으로 가려고? 당연하지. 애를 어떻게 혼자 보내? 그리고 우리 그간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까 이번엔 애한테 투자 좀 해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이잖아. 남편은 제 말에 싫은 내색이 역력했지만 쉽게 안 된다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모아둔 돈의 대부분이 제가 모은 것들이었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나름 대기업을 다니고 있기에 그간 쌓아둔 재산이 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전 남편과의 결혼을 좀 늦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 때문에 일찍 결혼했거든요. 남편은 20대 때는 회사 생활을, 지금은 작은 수제버거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와 연애할 당시에 저보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 안정적으로 회사 다니고 있을 때 결혼하자. 당신 직급 올라가고 하면 우리 결혼하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당시에는 3년차 사원으로 있었는데 저보다 더 사회 경험이 많은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싶어서 생각보다 젊은 29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었어요. 남편은 저와 4살 차이였고요. 아무튼 그래서 경제력으로는 제가 남편보다 당장에는 살짝 우위인 부분도 있고 했으니 남편이 애 교육을 해외에서 시킨다고 해도 사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 돈이 전부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연히 고민은 많았습니다. 당장이야 모아둔 돈으로 갔다 온다 하더라도 둘 다 필리핀으로 갈 수는 없는 사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제가 아들 보살피러 같이 필리핀에 가고 남편이 기러기 과장이 되기로 한 것이었죠. 사실 또 남편이 제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마냥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문제가 조금 있었죠. 어떤 문제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굉장히 민감한 돈 문제 관련이었어요. 요즘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돈이라는 게 결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근처 후배나 아는 동생들만 해도 돈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파혼을 아주 우습게 하는 경향도 좀 있긴 하고요. 아무튼 저도 이 돈 때문에 살짝 문제가 있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하게 급히 준비한 결혼이었기에 서로 많은 걸 바라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혼 당시 남편이 저한테 반반 결혼을 하자고 제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까놓고 보니 제가 모은 돈에 친정에서 저 결혼한다고 도와준 돈까지 합해 약 3억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들고 온 돈은 1억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3억 정도는 될 것 같다 하니 크게 당황했었죠. 뭐? 3억이라고? 당신 정말 빚 없이 모은 돈이 3억이라는 거야? 남편은 3억이라는 제 말에 크게 놀라면서 빚까지 낸 이른바 영끌은 아니냐 하더군요. 곧 결혼할 사이라지만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겠죠. 그래도 전 좋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 3억 맞아. 빚이라니. 당신 날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불쑥할 수 있어? 그러는 당신은 얼마까지 생각했는데? 난 겨우 모아서 1억 정도 되는데 당신처럼 3억은 지금 택도 없어. 내 가게 정리해도 그런 돈은 안 된다고. 물론 서로가 얼마까지 하자 하는 이야기는 없었으니 저보다 작다고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 뒤의 태도가 좀 문제였어요. 특히나 시모가 말이죠. 솔직히 말해 당신이 가져온 1억으로는 우리 신혼집도 제대로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부터 구하자. 당신 돈으로는 우리 살림 쪽 책임지고. 저와 남편 사이에서는 이렇게 제 의견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모가 이 말을 남편에게 듣고는 아주 쏜살같이 달려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리 영우한테 얘기는 들었다. 너 신혼집 마련하는 거 네 돈으로만 하자고 그랬다며? 네. 아무래도 제가 준비한 돈으로 그냥 신혼집 구하고 영우 씨 돈으로는 집안 살림 꾸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서로 반반하자고 이야기는 했지만 솔직히 서로 1억, 2억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 명의는 왜 네 앞으로 하자고 그런 거냐? 서로 같이 살 집인데 거기에 우리의 지분도 들어가게 될 텐데 공동 명의로 해야지. 살림은 지분도 아니다 이거냐? 대뜸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반반 결혼하자고 했으니 제가 3억 준비했으면 적어도 2억은 가져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도리긴 하잖아요. 무슨 돈 3억이 어린애 간식값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죠. 들어가는 돈도 전부 제 돈인데 공동명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자 시모가 아주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아주 정이 없구나. 지금 영호가 너보다 못하다 내 앞에서 시비라도 걸고 싶다 이거니? 제가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서로 돈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여력이 되니까 제 이름으로 집 구하자 이런 거예요. 그 의도 동의했고요. 어차피 집은 다 제 돈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듣기 싫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려 1억이다. 근데 지금 네가 3억 했다고 우리 앞에서 젠치하는 거랑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다르니? 무조건 공동명의 아니면 우리의 결혼 못 시킨다. 부부면서 무슨 개인명이야. 남편과는 다 이야기가 된 마당에도 시모가 이렇게 계속 버티고 바락바락 우기며 공동명의를 하라 하니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본인이 말해도 안 된다고 집안에서 아주 난리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지금 너희에 비해서 벌어지라 이거니? 이러면서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 솔직하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결혼 준비는 다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최대한 자금 모아 집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인데 자꾸만 이러니 저도 이젠 대꾸하기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은 제가 대금을 다 대고도 공동명의로 하게 되었죠. 아무튼 그래서 남편은 웬만한 일로는 제 의견을 따르는 편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사실상 여자가 집을 다 해오는 경우는 많지도 않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아끼고 직접 모은 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걸 아는 남편이기에 함께 살면서 웬만하면 제 신경을 건드리는 일은 거의 없었죠. 막말로 당시 제가 결혼 없겠다 했으면 지금 아이 낳고 이렇게 살고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사실 전 아들을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나오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하루는 저한테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여기서 중학교까지 다니면 안 돼? 나 지금 한국 들어가면 친구도 없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는 거기든 여기든 다 똑같은 거잖아. 나 여기서 하고 싶은 것도 아직 많단 말이야. 여기서 공부 더 하고 싶어? 아들은 아빠 보고 싶지도 않아? 벌써 5년이나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데. 아빠 얼굴은 방학 때도 보잖아. 솔직히 나 여기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직은 여기서 더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어? 아들의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게 벌써 필리핀에 온 지 5년이 넘었는데 그간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쓴 상태고 남편에게 마냥 부담을 주기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데 어느 부모가 바로 안 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친해진 엄마들한테 이런 제 고민을 털어놨죠. 어머, 경호 어머님, 경호 말이 100번 옳아요. 지금 한국 들어가서 중학교 보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아주 말짱 꽝이라니까요. 그럴까요? 그래도 이대로 몇 년 더 살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요. 마냥 남편한테 손 벌릴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리 제가 따로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만큼 벌이도 좋지 않고요. 에헤이, 애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만 하고 한국 들어가죠? 그럼 애들도 낯설어 해요. 게다가 영어 지금까지 한 것도 아주 도루묵되고요. 그래서 경호 말대로 중학교까지 다닌 다음에 한국 들어가서 연계 수업 받는 게 좋아요. 그게 나을까요? 여기서 중학교까지 다니나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나 상관없지 않을까요? 어차피 교육의 질은 한국이 더 좋을지도 모르는데. 아유, 또 이렇게 모르신다. 여기서 중학교까지는 다녀야 고등학교 이런 것들도 연계 프로그램 다양하게 좋은 것들 다 볼 수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어학연수 시켜놓고 다시 0부터 시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아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 엄마 말이 지금 한국 가면 이미 외국 정서를 가진 아이가 쉽게 적응도 못할 뿐더러 기껏 지금까지 배웠던 영어까지 다 까먹을지도 모른다고. 거기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온다? 그러면 해외 대학은 아예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제 고민은 더 깊어졌죠.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를 여기서 더 있게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은지. 고민은 길지 않았어요. 일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뭐? 애랑 거기서 몇 년을 더 살겠다고? 그럼 난 계속 한국에서 일하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난 당신이랑 애 얼굴 까먹을 지경이라고. 그래도 당신은 경호가 여기서 더 공부하고 싶다고 나한테 부탁까지 하는데 그럼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래. 우리가 조금 더 힘내자, 어? 나도 지금 하는 프리랜서 일 말고 딴 것도 찾아볼 테니까. 어차피 당신 일한다 해도 예전처럼은 못 벌잖아. 괜히 애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한국 들어와. 한국 애들 수준도 높은데 왜 굳이 거기서 중학교까지 나오겠다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은 안 된다고 싫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는 말을 안 턴 돈 이야기도 꺼내고 말이에요. 솔직히 남편의 말에 마음에 상처가 하나씩 생겼지만 그래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설득을 했어요. 저렇게까지 애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냐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상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괜히 경호 핑계대고 당신이 거기서 더 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거기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무슨 헛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비자나 이런 것들도 겨우 다 해결하고 안정화된 마당에 경호 말대로 좀 더 시켜보자 싶은 거지. 나한테 무슨 남자가 있다고 그래? 당신은 내가 한국에서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지? 저번에 아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보여줄 때 거기 당신 옆에 있던 외국인은 누군데? 혹시 당신 설마 그 남자랑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괜히 애 핑계로 들어오기 싫다 하는 거 아니야? 딱 보니 그런 거잖아 지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그리고 내가 그때도 말했잖아.
그 사람 경호 선생님이야, 선생님. 학부모 참관 수업에서 그냥 같이 찍은 사진 가지고 그런 의심을 해? 내가 경호랑 당신 놔두고 바람필 인물이야?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심스럽잖아. 당신이랑 어깨동무도 하고 스킨십이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그냥 여보, 한국 들어와서 중학교 다니게 하면 안 돼? 우리 애 키우고 떨어져 지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당신도 잘 알잖아. 속이 갑갑했죠. 그런데 이런 저와 남편의 통화하는 걸 들은 아들이 아무래도 불안했는지 저한테 아빠 좀 바꿔달라 하더군요.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말이에요. 아이도 이제 10대라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본인 스스로 아빠한테 말해야겠다 싶었나 봐요. 아빠, 엄마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직은 본인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할 나이가 아닌 아들이었으니 스피커폰으로 남편과 대화하는 걸 저도 옆에서 같이 들었죠. 경우야, 넌 아빠가 보고 싶지도 않아? 너랑 엄마가 거기서 지내는 동안 아빠는 혼자서 한국에 있었잖아. 그럼 아빠도 이쪽으로 오세요. 저 여기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싶지도 않고 또 선생님이랑 이야기해서 진로도 다 정했단 말이에요. 제발 못해도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다니게 해주세요. 아들은 열심히 본인이 필리핀에 남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아들이 정말로 필리핀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지 벌써부터 계획을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짜놨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아들 계획에 깜짝 놀랐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중학교까지 나온 다음에 저 해외 대학까지 준비하려고요. 유명한 교수님이랑 가고 싶은 대학까지 이미 정했거든요. 자식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안 된다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는 목소리를 높이던 남편도 아이 앞에서는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저를 바꾸라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무슨 망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낸 사진 가지고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만큼 사람들끼리 스킨십이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찍은 후에는 그 외국인 선생님한테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니까 다음에는 자중 좀 해달라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진 하나로 아주 거대한 망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그냥 한국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저는 아들의 말대로 중학교까지 일단은 다녀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굳혔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남편을 설득했죠.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당신도 경호 말대로 필리핀으로 와. 일단은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면 당신도 여기서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든가. 뭐? 내가 필리핀 가서 영어도 안 되는데 뭐래. 당신은 지금 한국 들어오기가 싫은 거구나. 그렇지? 정말 경호 때문인 건 맞는 거지? 그럼 당신 말대로 해, 그냥. 제가 안 되면 필리핀 와서 같이 살자 했더니 그건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에 영어도 못하고 남들하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 곳에서 있기 싫다나. 그러면서 이제 더 붙잡을 변명도 없는지 그냥 마지못해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후 더 골치가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설득하고 나니 이제는 시댁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 얘기 들었다. 아무리 손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몇 년을 더 있겠다고? 너 지금 우리 아들 골수까지 다 빼먹을 셈이냐? 우리 아들 녀석이 지금 너 때문에 무슨 몰골인지 알고나 하는 얘기냐고. 어머님, 저희끼리 이미 이야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거잖아요. 경호가 제 아이이기만 해요? 어머님 말대로 어머님 손자이기도 해요. 그런 손자가 잘 되는 일인데 대체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이건 아니지. 애 초등학교만 졸업시킨다 해서 거기까진 내가 이해를 했다. 근데 그 외국에서 애랑 둘이서만 지금까지 살았으면서 더 살겠다고? 너 그냥 내 아들은 돈 버는 기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면 사람이 어찌 이래? 저희 부부도 나름대로 상의를 잘해서 내린 결정인데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남편 알기를 아주 기계로 하는 정없는 년이라며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 괴롭히더군요.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시끌벅적한 일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 한국에 기록적인 비가 왔다는데 하필이면 그 비가 내린 곳이 제 친정엄마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한 번에 내린 비에 산사태가 일어나고 마을 어귀에 있던 강이 불어나 인근 집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뉴스였어요. 거기다 사상자까지 있다고 하니 설마 하는 놀란 마음에 한국 시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지금 난리 났다며. 엄마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맞지? 엄마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에 계속 물어보니 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지금 우리 집도 물난리가 났다. 가구며 살림이며 물에 다 잠겨서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줘서 집은 어찌어찌 치웠는데 집 수리할 거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네. 집 수리할 돈은 괜찮고 그러면 엄마 집 수리할 때는 또 어디서 지내는데? 그것도 고민이야. 엄마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윗집 박 할아버지네처럼 토사의 집이 묻힌 건 아니라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엄마는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엄마가 사는 동네가 워낙 시골 어귀에 있기도 해서 몇 가구 없는 곳이라 저도 그 마을 어른들이랑은 여러모로 인사도 하면서 얼굴은 다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아는 사람 집은 토사에 묻히고 어떤 사람 집은 강물에 휩싸여 벽이 뜯기고 난리가 났다 하니 그 와중에 엄마 집은 그나마 침수 피해만 있었던 거라 괜찮은 편이라고. 그런 엄마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하나 싶은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 있어. 어차피 남편도 자취하고 집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거기서 머물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TV에서나 보던 그런 물난리가 제 친정집에서 났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당장 갈 곳이 없으면 일단은 우리 집에 들어가라고 말을 했죠. 여유롭지도 않은 상황에 빚까지 내서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기면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혼자서 사는 엄마가 걱정도 됐고 말이죠. 게다가 전 외국에 있고 사실 남편은 2년 전부터 집에서 가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고 가게 근처에 집을 얻어서 생활 중이었거든요. 마침 가게 위에 있는 곳이 고시원이어서 월세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으니 저도 그러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세를 줄까도 했지만 남편이 그러지 말자고 해서 일단은 놔둔 상태였죠.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가서 우리 집도 관리해주고 해줘. 남편이 가끔 가서 한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나랑 경호도 한 달 뒤면 한국 잠시 들어갈 거거든? 그때 외할머니도 보고 좋지 뭐. 그래도 너희들 집인데 사위한테는 뭐라 하고 내가 거기서 지낸다 하면 사위가 반기겠어? 괜히 너 힘든데 무리할 필요는 없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얘기해 놓을게. 엄마가 오갈 곳이 없는데 당연히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야지. 남편 눈치를 왜 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에게도 이런 말을 대충 전했더니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됐죠. 얼마 뒤면 아들이랑 같이 한국 들어갈 시기였으니 잘 됐다 싶은 생각도 했어요. 이 김에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좀 지내면 아이 정서에도 좋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랑 연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남편한테도 저혈압인 엄마가 자주 쓰러지니까 좀 신경 써달라고 했는데도 알았다는 소리만 하고 엄마 사진 좀 찍어서 보내라 해도 못 찍었다는 말만 반복하고요. 아무리 본인도 가게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만 장모님 건강 때문에 신경 좀 써주고 소식 좀 전해달라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 남편과 엄마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예정보다 더 일찍 한국에 들어가게 됐죠. 한국에 오자마자 친정집이 된 저희 집에 갔더니 엄마는 없고 시모가 그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기 저희 엄마가 지내고 있었을 텐데. 내 집에서 왜 네 애미를 찾고 있니? 어차피 너 그냥 필리핀 거기서 쭉 살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그나저나 경호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렇게 왔어? 오랜만에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아니 그것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여기 엄마가 지내고 있어야 하는데 왜 어머님이 거기서 나오냐니깐요? 누구 허락받고요? 허락? 내가 왜 허락이 필요해? 여기 이제 내 명의이기도 하다. 그럼 당연히 내 것이지. 어디서 너희 집안 사람을 왜 내 집에서 찾아? 어머님 명의요?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엄마는 어디 계시냐니까요? 사람이 없어졌는데 왜 자꾸 이상한 말만 반복하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이 근처 원룸 얻어 알아서 잘 살겠지. 내가 내 집에서는 절대 같이 못 산다 말했거든. 아무리 사돈이라도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게 말이나 됐니? 어이가 없었죠. 연락이 없던 것이 역시나 뭔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와봤더니 일단 어지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저는 엄마가 있다는 원룸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길래 엄마가 항상 쓰는 비번을 눌렀죠. 설마 하면서도 조심스레 눌렀는데 띠리링 하면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방 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서 숨은 쉬는지 코 밑에 손을 대보는데 다행히 의식은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이 더운 데다 원룸이 오래돼서 그런지 에어컨이 고장나 버티다가 쓰러진 것 같았어요. 더위를 먹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 걱정되는 마음에 당장 119를 불러 응급실을 갔죠. 의사 말로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검사 결과 더위도 더위지만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요즘 시대에 영양실조라니. 거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과로로 쓰러지신 것 같은데 절대 안정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의사의 말에 저는 남편이고 시모고 간에 당장에 엄마 옆을 지켰죠. 다행히 다음 날 엄마가 정신을 차렸고 병원을 퇴원해서 다시 엄마가 쓰러져 있던 원룸으로 갔습니다. 에어컨은 기사를 불러 수리를 해놓은 상태였기에 더위 걱정은 없었죠. 아무튼 일단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엄마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 물었죠. 스트레스는 절대 안 된다 그랬으니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 아시겠죠? 그런데 서류를 하나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읽어보는데 글쎄 시모가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더군요. 전입신고라고? 남편은 나한테 이런 얘기 뻥끗도 안 했는데? 엄마 이게 뭐야? 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라. 너 정말로 필리핀 가서 외국인이랑 바람났니? 정말로 네 남편 놔두고 그 외국인이랑 바람이 났어? 순간 골이 띵하게 울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아니 남편도 그러더니 친정 엄마까지 저한테 바람을 우는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긍정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엄마가 눈을 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어떻게 남편을 두고 바람을. 사돈이 너하고 경호 때문에 자기 집까지 처분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배신을 하니? 아무리 내 딸이라도 그건 아니지.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랑 바람이 나? 대체 엄마까지 왜 그래? 저번엔 그이가 그러더니 엄마까지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제가 펄쩍댐이 아니라고 하니까 엄마는 증거도 있다면서 앞에 왜 남편이 오해했다는 사진 있죠? 그 사진을 내밀면서 저한테 증거도 있으니 발뺌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와, 저 진짜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남편한테도 분명 아들 학교 선생님이라 말을 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거짓 사실을 진짜처럼 엄마한테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거 진짜 바람 아니야, 엄마. 이 사람 경호 선생님이야, 선생님. 이거 경호 체육대회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왜 예전에도 이런 사진 종종 보냈잖아. 경호 학교 행사 있을 때마다. 그때도 이 사람 다 찍혀 있었어. 그래서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예전에 한 이야기를 남편은 혼자서 아주 제멋대로 의심을 했더군요. 조기 유학 학부모끼리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다른 애 부모가 제가 그 선생님이랑 친하다고 몇 번 언급했는데 그거로 그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기러기 아빠들 이런저런 망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제 남편이 딱 그 짝이었죠. 이해는 간다만
저를 대체 뭐로 보고 당시에도 그렇게 아니라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아무튼 그런데 엄만 그걸 보고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남편 말에 세뇌를 당해서 거짓 사실을 사실인 양 믿게 된 겁니다. 엄마도 분명 예전에 봤던 사진이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엄마가요, 엄청 고리타분한 사람이라 남자랑 그렇게 가까이에서 사진 찍는다? 그런데 외국인이다? 그럼 혼자서 호들갑 떨고 그런 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 남편의 말에 사진까지 보고는 덜컥 겁이 났다는군요. 사위 녀석이 너 바람났어도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오해를 안 해. 너 정말 그런 거 아닌 거지? 경호랑 경호 애비 놔두고 애먼 남자랑 같이 두 집 살림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지? 진짜 지금까지 뭐 들은 거예요. 저 정말 그런 짓 안 했다니까요. 내 엄마라는 사람이 딸이 어떤 성격 가진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다들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엄마한테 자기는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다 안고 살 거다. 장모님 딸 데리고 살 거다. 이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이 집에서 사는 걸로 문제 삼지 말라고 했었다고. 거기다 어차피 그 집은 남편 명의가 됐다고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람핀 것을 사죄하며 본인한테 그 집을 넘겼다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제 남편 놈이 없는 말 있는 말 다 섞어서 말을 지어낸 겁니다. 제가 굳이 엄마한테 집 사는데 제 지분이 어떻고 저쩌다 하는 것들 말 안 한 거 알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이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사연을 보내면서도 너무 화딱지가 나서 좀 어지럽게 말을 하긴 했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흐름인 겁니다. 제가 해외에서 바람난 상태인데 남편은 그걸 눈 감아줄 거고 시모는 그런 저와 손주를 위해서 집까지 팔아서 오갈 데 없는 상태. 게다가 이 집은 제가 남편한테 넘겼다니 엄마는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도 못 들고 지금 상황이 되었다고.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앞에서 아주 오열을 하는데 그걸 보고 제가 빡 돌아버린 거죠. 저는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당장 집으로 갔습니다. 비번을 치고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가게 근처에서 자취한다던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게에서 일할 시간에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한 명을 조지자 생각했죠. 거실을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가 심호 뺨을 후려쳤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행동할 동안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남편은 일어날 기미도 없었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 기생충 같은 인간아. 감히 내 집을 너희 멋대로 명의를 바꿔? 이러고도 내가 가만둘 줄 알았어? 그랬더니 큰 소리에 깬 남편이 놀래서 일어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여보 언제 왔어? 하는데 분명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아는 시모가 제가 왔다는 소리를 안 했나 봅니다. 이렇게 놀라는 걸 보면 말이죠. 간들이 배 밖으로 나온 건가 싶었어요.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둘은 부른 배 통통 두드리며 잘 지내고 있었단 사실이 말이죠. 제가 아무 대꾸도 없이 시모의 뺨을 한 대 더 후려치려고 하자 남편 놈이 벌컥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도 제 엄마라고 자기 엄마한테 무슨 짓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전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당신 분명 내가 아니라고 했지. 본인이 멋대로 바람 폈다고 망상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당신 집에서 뭐 하는데? 가게는? 알바도 없을 시간인데 왜 집에 있느냔 말이야. 저기 여보 그게 말이야. 그게 가게 폐업 신고했어. 왜 얼마 전에 많이 힘든 시기였잖아. 우리도 그때 망해가지고. 망했다고? 그럼 그간 돈은 어떻게 보낸 건데? 당신 똑바로 말해. 지금 제대로 말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니까. 남편 말에 머리가 아프더군요. 남편이 하던 가게는 버티다 못해 망해버렸다고. 하필이면 알바생 월급까지 밀려서 그 돈이랑 가게에서 발생한 적자로 빚이 생겨 그 때문에 시모가 집을 팔아 그 돈을 메꿨다고. 그러면서 집한 남은 대금으로 지금까지 아들 유학비라고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받은 저는 남편 놈 멱살을 잡고 말했죠. 넌 그냥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 분명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당신 망상에 우리 엄마까지 세뇌를 시켰으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제가 망상으로 정신병원에 처넣겠다 득달같이 달려드니 남편은 목소리는 덜덜 떨면서 그게 남편한테 할 소리야 하는데 기가 찼죠. 시모는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봤으니 벌벌 떨면서 어째 어째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요. 시모가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신경도 안 쓰고 당장에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내가 너 자고 있을 때 사설업체라도 불러서 정신병원에 넣어버릴 거야. 처음에는 제가 그러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빌지도 않던 남편은 도끼 가득한 제 눈을 보곤 바로 꼬리를 말고 잘못했다고 넙죽 엎드려서 빌기 시작했죠. 한 번만 봐줘. 일이 이 지경이 되니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신이 보내온 사진에 남자가 당신 보고 웃는 것만 같아서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미안해. 그것도 다 망상이네 망상이야. 이제 보니 진짜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이네. 저기요. 당신 아들 간수나 똑바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망상으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체 뭐하고 계셨어요? 저는 남편이 이런 무계획적인 사람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기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공동명의였던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제가 한국에 없던 사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어이가 없어서 한숨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을 했어요. 인감 도용이군요.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서로의 인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문제가 되죠. 이건 법적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당장 달려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입증을 하는 건 정말 쉬웠어요. 남편의 명의로 바뀐 시기에 부동산 실거래가와 그간 보냈던 돈을 전부 합쳐도 그 가치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집 계약 당시에 집 거래대금 대부분이 제 돈이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집이 지분은 내가 더 많다는 것을 입증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보여줬던 그 전입신고 서류 있죠? 그거 거짓으로 작성한 거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 본인이 들어와서 살고만 있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가족끼리 전입신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자기 아들이 본인 돈 떼먹고 도망이라도 가나? 그렇게 물고 빨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엄마한테 줬다는 그 서류를 가지고 사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으로도 남편과 시모 모두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무서운 위법행위더라고요. 뭐 생각하면 당연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도 그럴 게 국가적인 서류를 멋대로 작성해서 증거랍시고 사용했던 거니까요. 엄마한테 준 서류는 관공서에서 직접 출력한 양식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시모 본인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으니 발뺌도 어려웠죠. 거기에 명의 이전으로 이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하는 집주인 남편 역시도 공범인 건 당연했을 테고요. 얘야, 어떻게 가족 사이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고 게다가 경호는 어쩌고. 너 설마 경호를 이대로 아비 없는 애로 만들 셈이냐? 그렇게 손자 생각하시는 분이 손자 앞에서 창피할 짓을 왜 하세요? 제대로 반성이나 하고 사세요. 시모와 남편은 그 길로 그대로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벌금형도 범죄 이력에 남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이번 일을 통해서 범죄자가 되었죠. 특히 남편은 아들도 있는데 본인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방방 뛰었어요. 그래서 전 말했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엄마 말처럼 경호를 범죄자 자식으로 만들 작정이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범죄자 가족 낙인을 이렇게까지 찍고 싶어? 그래, 말 잘했다. 당신은 아들이 있다는 사람이 혼자서 망상하고 사문서 위조에 인감 도용까지 위법행위를 하고 싶어? 당신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랑은 이혼이야, 이혼.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해? 난 절대 이혼 못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역시 당신 필리핀 그 남자랑 뭐가 있는 게 확실하네. 그러니까 이런 짓까지 하면서 나랑 이혼하려 한 거지? 그치?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정말 정신병자 아니야? 그래. 너 같은 놈이랑은 절대 같이 못 살겠으니까 제발 이혼하자. 너도 내가 믿업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길로 당장에 이혼 준비까지 했고요. 남편은 이혼 못한다며 펄쩍 뛰었지만 별 수 있나요?
당연히 제 승소로 이혼은 쉽게 할 수 있었죠. 사문서 위조와 인감 도용은 물론이고 공동명의의 자산을 본인 것으로 몰래 했다는 그 정황까지 예전 거래 내역을 통해 다 밝힐 수 있었으니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이래놓고 뭐? 아들한테 그러고 싶냐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되돌려 받았습니다. 애초에 거의 제 돈이 들어간 집이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죠. 제가 제 집에 대한 권리를 되찾자 급해진 것은 전 남편과 전 시모였죠. 우리가 대체 여기 나가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예청을 생각해서라도, 아니, 우리가 월세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좀 받아오. 이렇게 갑자기 짐을 다 빼라 하면 우리는 어떡하니? 맞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당신이랑 아들 뒷바라지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라도 당신이 이렇게 매몰차면 안 되지. 매몰차다고? 당신들이 지금 해놓은 짓거리를 보고 매몰차니 많이를 노네. 어디 속일 사람이 없어서 평생의 배우자를 속여놓고 그 가족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선 매몰차? 어이가 없네 진짜.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모든 부분에서 제가 지원을 다 받고 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저보다 못 버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느라 솔직히 말해 이 집에서 발 뻗고 지냈을 이 두 사람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당신들 편의를 봐줘야 하는데? 당신들이랑 나 이제 남남이야. 경호 면접권도 뺏기기 전에 당장 꺼져. 이대로 경호한테서 버림받고 싶어? 전 남편은 면접권까지 뺏겠다 말하는 제가 무서웠는지 그대로 전시모 팔을 붙들고 나가자 하더군요. 그렇겠죠. 이대로 아이마저 보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가 빌붙을 구석이 없어지는 거니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지만서도요. 아무튼 지금은 무사히 이혼하고 제 집에서 엄마 아들과 잘 지내는 중입니다. 사실 아들한테 미안한 점이 많은데 유학 도중에 이런 이혼 관련 경험을 하게 한 것도 미안하고 중학교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한국 땅 밟게 한 것도 미안하더라고요. 유학을 이어갈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죠. 너무 속상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당연히 이혼 소송 당시 남편은 제 집에 대한 소유권으로 저와 팽팽하게 싸울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살았으니 지분이 있을 거라는 헛소리를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간 버려놓은 것들이 많으니 혼자서는 수습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자꾸만 아들을 빌미로 삼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아들은 저와 있던 시간이 더 많기도 하고 제 아빠가 한 일을 조금 추려서 들은 걸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아빠하고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소송에서 판사님이 아들의 이 태도 역시도 참고한 것 같았어요. 어른보다 아이들의 눈이 더 정확한 법이니까요.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진 다음 집에서 쫓겨난 후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 쉼터 같은 곳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노숙자가 될 뻔한 것을 전시모가 일단은 어디라도 들어가라며 쉼터로 밀어 넣었다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바로 전시모가 본인 입으로 직접 이야기해서 알게 됐습니다. 너는 애 아빠가 저렇게 노숙자가 간다는 곳에서 지내는데 발 뻗고 잠이 오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꼴을 보면서 속이 시원하단 말이야. 당연하죠. 어차피 이제 저랑은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여기 들어오려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이렇게 불쑥 찾아오고 그러면 당장에 애 면접권까지 뺏어버리겠다고요. 잠깐만. 전에 너희 엄마가 지내던 곳. 거기 제발 나한테 연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거기만큼 월세 저렴한 곳도 없단 말이다. 요즘 정말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제 남남인데 제가 뭘 더 해줘야 하는데요? 당신들한테 이 집에 살았던 기간 동안 월세나 사용료 청구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아세요. 전시모 역시도 집을 다 날리고 재산이라고는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어떻게든 월세방을 구해서 살려는 것 같았죠.
본인이 집을 구하면 제 아들 전 남편 놈도 끼고 알아서 살지 않겠어요? 전 더는 알고 싶지도 않아서 전 시댁 식구들 소식은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제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말이죠. 엄마는 할머니랑 아빠랑 찾아와서 그러는 거 괜찮아?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경호한테 엄마가 미안해서 어쩌지? 필리핀에서 친구들이랑 더 있고 싶어 했는데. 아니야. 엄마 힘든데 나까지 엄마 괴롭힐 순 없잖아. 나도 이제 중학생이라고. 내년이면 벌써 고등학생. 하고 싶었던 건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나도 이제 다 컸어. 그래도 제 아들은 의젓하게도 저를 먼저 살피더라고요. 엄마는 괜찮냐고.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화를 내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더 잘하겠다는데 그게 또 너무 고마웠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말이죠. 정신 나간 사위랑 사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여유가 좀 된다면 엄마 모시고 힐링이라도 해야겠다 계획 중입니다. 아, 물난리 때문에 수리에 들어갔던 엄마 집 있죠? 거기는 그냥 수리해서 새를 놓기로 했어요. 시골 마을이라서 새가 그리 비싸진 않겠지만 그래도 월세로 내놓을 예정이라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수리비가 제법 많이 나와서 제가 받은 위자료의 대부분이 나갔지만 별 수 있나요? 자연이 그러한 것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을 누군가 했던가요? 저는 이번 경험으로 그 말을 진심으로 확실히 느꼈네요. 또 부부라고 꼭 같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처럼 아이 교육에 대해 무척이나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본인의 욕심 때문일지라도 아이의 의사는 절대 무시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전 남편과 이렇게 되고 나서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그간 제가 아이를 괜히 괴롭힌 건 아니었을까 싶은 고민도 하긴 했어요. 아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에게 말해줬지만요. 아무튼 저는 조기 유학도 찬성이지만 아이에게도 선택권을 주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은 소식을 들고 여러분에게 행복이 가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 사연도 어쩌면 되게 평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속 시원히 해결한 일이 있어 보내봅니다. 왜 결혼 전에 조상신이 도와준다는 말이 있죠? 제가 딱 그런 일을 겪었어요. 잘못 던진 낚싯대에 코끼일 뻔하다가 잘 피해갔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일찍 일하다가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3남매를 열심히 키우셨어요. 엄마는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규모가 적진 않아 매일 고되게 일하고 계시죠. 저도 때가 되니 만나는 사람이 생겼고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예비 시댁은 양친 모두 살아계시고 예비 시아버지는 꽤 높은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고요. 저랑 예비 신랑은 각자 회사 다녔고 소개로 만나 결혼할 사이가 되었어요. 부모님한테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거 말씀드렸지? 이제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괜히 걱정되네. 솔직히 부모님 한 분만 계시는 거 안 좋게 보는 분들 많잖아. 우리 가족 다 잘 살아왔긴 한데 편견이란 게 있으니까. 에이, 우리 부모님 안 그러셔. 특히 우리 아버지가 혼자 잘 컸다며 칭찬하시던데 만나보면 아마 더 좋아하실 것 같아. 어머니도 별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 인사드리러 갈 때 옷도 편하게 입고 가면 돼. 걱정 마. 제 걱정에 예비 신랑이 안심시켜줬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게 좀 고민이 됐어요. 막상 예비 시댁에 가보니 다들 반겨주셔서 좀 안심했죠. 그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참 예의 바르고 착하구나. 요즘 MZ랑 완전히 다르네. 양친 계셔도 버릇없고 인성 안 된 애들 많은데.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직업도 번듯하게 갖고 있으면서 잘 컸고.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내가 마음이 놓인다. 안 그래도 저놈이 항상 불안불안했는데 며느리 들어오면 안심할 수 있겠어. 예비 시아버지는 절 생각보다 더 좋아해 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안 계시는 집안은 좀... 한부모 혼자서 애 키우는 집안치고 좋은데 못 봤다. 식장에도 안 싸돈 혼자 앉아 계시면 그게 무슨 꼴이냐. 안 그래도 내 친구들 많이 올 텐데 보고 다들 한 소리 할 거 아니야. 그게 마음에 많이 걸리네. 며느리 될 아가씨는 참하고 예뻐서 좋다만 솔직히 좀 마음에 걸리긴 해. 엄마 왜 그래요? 내가 전에 다 말씀드렸고 알고 만나본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부모 다 살아계시면 뭐예요? 기본 인성 안 된 애들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진짜 착하고 생활력도 강해서 내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건데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솔직히 내 말 틀린 건 아니잖냐. 안 그래도 너희 둘이 식장은 사돈네랑 우리 집이랑 중간쯤으로 잡는다며. 그러면 내 친구들 많이 올 텐데 혼주석 한 자리가 비면 얼마나 보기가 민망하냐. 주변에서 수근거리는 거 정말 싫다. 예비 시어머니가 마당발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자기 체면만 생각해서 벌써부터 제 면전에 대고 막말이더라고요. 그래도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방패막이가 잘 되니까 좀 안심이 되긴 했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니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결혼식 날엔 외삼촌이 혼주석 지켜주시기로 했어요. 식은 간단하게 올릴 건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도 뮤지컬처럼 재미있게 하려고 구상 중이니 친구분들도 오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가 준비 잘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 성격 같으면 확 뒤집었을지도 모르지만 예비 시아버지 앞이라 좋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암만 그래도 아버지가 안 계시다 하니 내가 걱정이 된다. 내가 주변에 본 애들은 하나같이 별로더구나. 너도 겪어보면 알겠지. 아무튼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둘이 만나는 것까진 내가 막을 수야 있겠냐만 둘이 좋다면 결혼해야지. 혼주석도 안 비면 다행이고. 그래, 그럼 한사도는 뭘 하시고? 어머니는 기사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뷔페식으로 하다 보니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점심 장사만 하고 저녁에는 운영 안 하시고요. 예전엔 저녁까지 했는데 이제는 힘드셔서 저녁엔 안 하고 계세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펄쩍 뛰더라고요. 자리에서 공중부양하는 줄 알았어요. 뭐? 기사식당? 우리도 내세울 건 없는 집안이다만 그런 시장 옆편 애들 하는 일을 한다고? 이 양반은 공직에 계셔서 반듯하신데 그런 억척스러운 사돈 맞아서 어떡해. 아이고, 하다못해 한정식집, 횟집 그런 거 많은데 왜 하필 기사식당이야? 그럼 결혼식 날도 전부 시장 아줌마들만 올 거 아니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는 거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가게 와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텐데. 그리고 시장 아줌마들이 하객으로 오면 뭐 어때서요? 다들 반듯하게 사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언니 오빠 하객들도 많이 올 거고 하객 규모도 꽤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객 수는 많은 거지? 우리는 못해도 몇백 명은 될 건데 규모가 비슷해야 뒷말이 안 나올 거다. 아무튼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더는 나쁜 말 안 얹지 마. 현실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그래요, 엄마. 자꾸 그러지 마요. 내가 좋다고 한 사람인데 엄마가 자꾸 그러면 어떡해요. 둘이 잘 살게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당신도 참 말을 해도 곱게 하라니까. 난 며느리 될 아가씨 너무 마음에 든다. 결혼 준비하다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다 도와줄게.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하니 순간순간 욱했지만 예비 신랑이 중간 역할을 잘해줬고 시아버지 될 분도 뭐든 도와주겠다며 저를 좋아해 주셔서 일단 두고 봤어요.
근데 결혼자금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폭발하게 되었죠. 하루는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신랑 저 셋이 카페 가서 소소하게 얘기하다 자연히 결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오갔거든요. 돈 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오해한 것도 풀면서 괜찮았는데 또 주댕이가 방정인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긁어댄 거예요. 너 모아둔 돈은 있냐? 집안 형편 안 좋아 모은 돈이나 있겠냐마는. 그래도 결혼할 거니까 얼마 모은 건 있겠지? 지금 큰데 다니는 건 아니어도 직장 생활 꽤 했다고 하던데. 결혼할 정도는 모아뒀겠지? 우리도 미리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로 도와줄지 판단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다. 어머님, 제가 지금 3천 정도 모았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집 대출 내서 구하고 혼수 마련하는 데는 큰 부담 없을 거예요. 식장이랑 다른 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온 거라 아직 정확하게 알아본 건 없거든요. 주변에 물어보니 둘이 모은 걸로 대출받고 필요한 거 아껴서 사면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비 신랑이 4천인가 5천 모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모은 돈은 비슷비슷하니 별말은 안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든 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내가 너 작은 회사 다닌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그 나이에 결혼 앞두고 꼴랑 3천? 얘는 그거보다 더 많이 모았다고 하던데? 엄마, 내가 더 많아봤자 1, 2천 많은 건데 뭘 그래요. 말을 해도 왜 자꾸 안 좋게만 그래요? 듣는 내가 다 기분 나쁘네. 넌 가만히 있어. 어찌됐든 네가 모은 돈이 더 많은 건 많잖아. 어쨌든 그럼 집에서는 얼마 도와준다고 하시든 우리는 모자라는 거 있으면 전부 도와줄 생각이다만 네가 모은 돈이 많지는 않으니 집에서도 도와주시긴 하겠지? 저희 집에서는 혼수나 예단 장만하는 정도는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제 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너무 과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서 적당한 선에서 맞추려고요. 그렇다고 결혼식까지 간소하게 할 건 아니니까 어머님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친구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할게요. 하긴 기사식당 하는 집안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네가 모은 거 다 넣고 우리의 돈 더해서 모자란 건 내가 마련해주마. 말이 결혼식 잘 어울린다는 거지 너희끼리 준비해서 얼마나 잘하겠어. 괜히 식당 작은 데 잡고 대충 올리면 체면만 구기지. 그리고 결혼 전에 안 보태면 돈 더 냈네 어쩌네 하며 괜히 우리 아들 힘들게 하고 돈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다. 가난한 집안이 다 그렇지 뭐. 예비 시어머니가 자꾸 무시하고 막말을 하니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사돈들 집안을 자꾸 무시하시면 어떡해요. 암만 그래도 제 앞에서 자꾸 부모님 안 좋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식당 한다고 왜 안 좋게 보세요? 식당 와보시면 규모도 크고 깔끔해서 전혀 무시하실 만한 수준 아닌데요. 저도 작은 회사 다니지만 오래 일해서 대우 잘 받고 육아휴직이며 혜택 많이 볼 수 있어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벌써부터 어른 이겨먹으려고 하네. 얘, 내가 너한테 못할 말 했어? 집안 수준이 안 맞잖아. 저 양반하고 우리 애가 좋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한 거지. 난 너 며느리 삼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다.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좀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는 번듯한 회사 다니잖아. 지금이라도 물리고 싶을 정도야. 알아? 어디 못 배워먹은 게 버릇없이 굴어? 사실 예비 신랑도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고 그냥 중견기업 정도 다녔는데 그걸로 유세 떠는 거예요. 거기다 아직도 아버지 안 계시는 걸로 트집 잡는 것 같아 뚜껑이 열렸어요. 집안 수준 운운하시니 저도 결혼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솔직히 저희 어머니 혼자 벌어서 키우셨지만 3남매 다 잘 컸고 직장 번듯하게 잡았는데 왜 그렇게 안 좋게만 말씀하세요? 막말로 막내 따님은 저랑 1살 차이 나는데 대학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건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우리 딸 운운하면 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좀 보소.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너 우리 애랑 결혼하면 아주 날 이겨먹으려고 하겠네. 어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런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웠어? 암만 아버지가 안 계셔도 그렇지.
예비 신랑은 중간에서 중재했지만 저랑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나를 세우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전 그대로 카페에서 나와버렸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무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 없다고 걸고 넘어지고 집안 형편 깎아내리는 분을 제가 어떻게 모시나요? 저희 생각하시는 것처럼 못 살지 않고 저도 능력 없지 않아요. 이런 취급 받을 바에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딱 이 말만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하는 표정이었지만 알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예비 신랑은 저한테 전화를 빗발치듯 했고 저는 다 무시했어요. 나중엔 그냥 차단했죠. 그러다 집에 찾아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난리였죠. 미쳤어? 왜 여기까지 찾아와? 이 밤중에 사람들 시끄럽게 왜 문을 두드려? 니네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니 니네 엄마한테 가서 따져. 여기서 행패 부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그러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제가 암만 말려도 예비 신랑은 술 먹고 행패였고 전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처 순찰 돌던 경찰이 있었는지 바로 붙잡혀갔죠.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잘못될까봐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생각이 짧았어. 너희 둘만 좋으면 되는 건데 내가 혼자 잘못 생각해서 얘를 키웠구나. 우리 아들이 널 저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거 고치고 바꿀 테니 우리 아들하고 다시 만나면 안 될까? 결혼도 너희끼리 알아서 준비하고 난 아무것도 관여 안 할게. 집까지 찾아오실 건 없는데요. 솔직히 저 진짜 마음 많이 상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상처되는 말씀만 하시는 건지.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요. 그래. 내가 생각이 많이 짧았다.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한다는 게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줬지? 내가 못 배워먹은 년이라 그래. 네 마음 안 풀리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게. 우리 아들하고 다시 만나서 결혼하거라. 부탁하마. 진짜 예비 시어머니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고 저도 예비 신랑한테 정이 많이 든 상태라 다시 결혼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가 둘이 데이트하라고 돈도 챙겨주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인사도 하고 홍삼에 도라지 배즙에 뭐 별걸 다 챙겨줬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서 선물이라도 챙겨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풀렸어요. 안 싸던 될 분이 택배로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던지. 난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는데 이거 다 받아서 어떡해? 돌려주지도 못하고. 내가 해드릴 건 없고 우리 사위 좋아하는 게장 좀 담았으니 갖다 줘라. 어른들 목까지 넉넉하게 만들었다. 참, 조만간 안싸돈하고 너네 혼수 보러 가는 거 알지? 예쁜 거 많이 보고 올게. 엄마,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사위야? 아유, 결혼하면 나보다 더 챙기겠네. 내가 게장 좀 해달라면 그렇게 안 해주더니. 아무튼 잘 전해줄게요. 혼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적당히 봐주기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절대 미리 결제하고 그러지 마요. 엄마는 웃으면서 알았다고 하셨고 며칠 뒤에 예비 시어머니랑 만났어요. 그날 엄마가 일을 끝내고 예비 시어머니 있는 지역까지 굳이 건너가야 해서 많이 바쁘셨어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번에는 꼭 여기서 혼수 봐두고 애들이 결정하는 대로 사주고 싶어서요. 여기 백화점에 좀 더 종류가 많고 브랜드도 다양하다고 하니 사부인께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 끝나고 가도 되죠? 오후 장사는 안 하니까 점심 끝나고 가게 맡기고 바로 건너갈게요. 엄마도 불편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귀엽고 우겨대서 할 수 없이 한 수 접고 넘어갔다고 해요. 마감하자마자 급히 건너간 건데 예비 시어머니가 또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엄마를 보자마자 은근히 한 소리 했다고 하네요. 아니, 백화점 오는 분이 옷차림이 그게 뭐예요? 동네 쇼퍼 가는 것도 아니고. 정장 차려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고 오셔야죠. 그것도 애들 혼수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오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사돈 될 사람 만나는 건데 신경 좀 써주셨어야죠. 이런 데 오면서 신경 안 쓰시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엄마도 일 끝나고 바로 간 거라 그냥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그쪽에서 구박한 거예요. 원래 엄마는 백화점이나 갤러리아 갈 때 가볍게 입고 가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니 어이없었다고 해요. 제가 일 마치자마자 급하게 넘어와서요. 저녁에도 약속이 있다 보니 신경을 못 썼네요. 사부인 보시기에 안 좋게 보였더니 죄송하네요. 그래도 기왕 보는 거 기분 좋게 얼른 보고 가시죠. 저도 빨리 보고 가야 하거든요. 또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려면 한 번에 쭉 둘러봐야 하니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도 기분 나빴지만 제 얼굴을 봐서 장사 오래 한 짬바로 좋게 좋게 넘어갔다고 해요. 아휴, 그러게 사정 안 좋은 집안이 뭘 안다고 결혼하네 마네. 내 아들이지만 철딱서니 없는 놈 같으니라고. 하도 수정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단식 투쟁하고 난리쳐서 내가 굽혀준 거지. 애당초 집안 수준이 맞기나 해. 이때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의 혼잣말을 듣고 저런데 어떻게 시집 보낼지 고민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당장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두 분이 나름대로 맞춰가며 이불도 보고 그릇도 보며 다녔대요. 근데 그때 직원분이 갑자기 엄마한테 중국말로 말을 걸었다고 하고 엄마도 놀라서 네? 하고 당황스러워 되물었대요. 죄송합니다, 손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서 혹시 중국분인가 해서 물건 고르는 거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중국분들한테 한국말로 말 걸었다가 서비스가 어쩌고 저쩌고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물건을 너무 이것저것 봐서 관광객처럼 보였나 보다. 일단 좀 둘러볼게요. 우리 애 결혼할 때 필요한 거 사러 왔거든요. 쭉 보고 결정할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엄마는 그때 기분 나쁠 건 없었고 그냥 좀 당황했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를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가버렸다고 해요. 우리 다른 매장 가서 볼까요? 아까 거기는 영 별로인 것 같던데. 다른 데서 사죠. 애들 취향에 맞으면서 깔끔한 거 파는데 찾아보니 그리 많지는 않네요. 여기서 못 사는 건 인터넷으로 알아서 사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왜요? 방금 거기도 괜찮던데. 예쁜 거 많으니 애들하고 다음에 와서 쭉 둘러보고 사주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럼 그때 제가 애들 데리고 올게요. 아님 둘이서 다시 보라고 하든가. 수정이한테 돈만 주시면 알아서 살 테니 사부인이 꼭 오셔야 할 일은 없겠죠? 장사하느라 바쁘실 텐데. 아니,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세요? 넷이 같이 와서 보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엄마도 직설적인 성격이라 이상하다 싶으면 딱 짚고 넘어가시는 편이에요. 엄마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성질을 내더래요. 그러게, 제가 멀끔히 입고 와주십사 했잖아요. 얼마나 허름해 보였으면 중국 사람인 줄 알았겠어요? 아까 거기는 다시는 가지 말죠. 저 여기 자주 오는데 동네 창피하니까요. 그리고 안사돈께서는 이런 데 잘 안 와보셔서 모르실 텐데 여기서는 가격 깎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시장 장 보듯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같이 골라보죠. 사는 건 제가 애들 데려와서 결제하거나 애들만 보내던가 하고요. 엄마 입장에서도 사돈 될 사람이 사람을 완전 하대하고 물정 하나도 모르는 인간으로 대하니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요. 암만 제가 식당 하는 사람이고 사돈 보시기에 없어 보일지 몰라도 자꾸 말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좋은 일 앞두고 우리끼리 좋은 물건 미리 받으려고 온 건데 왜 입으로 방정맞게 나쁜 말만 하세요? 부정타게. 그리 유식한 분이 그것도 몰라요? 오늘은 저도 뭐 보고 같이 있을 기분 아니네요. 다음에 다시 보든가 애들이 알아서 사게 하던가 하죠. 이만 갈게요. 엄마도 기가 차서 한 소리하고 바로 나와버렸대요. 그 길로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암만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시어머니 될 분이 성격이 별나도 보통 별난 게 아니야. 사람을 하대해도 유분수지. 내가 남편 없이 식당 한다고 무시하는 인간인데 네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겠어? 이 결혼 꼭 해야 해? 난 네가 결혼 안 했으면 한다만. 사실 엄마가 속상해하실까 봐 제가 이런 대우 받는 것도 말 안 했고 직전에 결혼 없는다고 난리친 것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근데 엄마한테까지 저런 식으로 대했다고 하니,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그쪽에 한마디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결혼 못 시키겠다. 우리 애한테도 얘기해뒀고 걔도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낫겠다더라. 너희 파혼해라. 넌 없는 집안 그나마 좀 사는 우리한테 결혼해서 팔자 피려고 한 것 같은데 없는 것들은 교양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어 안 되겠다. 결혼 못 시키니 그리 알아라. 결혼은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할 게 아닌 거 모르세요? 제가 안 하는 겁니다. 한번 봐줬더니 또 그러시네요? 하긴 그 성깔이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오늘 되게 무례하게 군 거 아시죠?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후줄근하네. 없는 집안이네. 뭘 모르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좋은 집안이고 잘 배운 분이 사람 하대하세요? 막말로 아버님이 국회의원인 것도 아니고 직급 좀 높은 공무원일 뿐이면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유세해요? 너 그렇게 착하고 얌전한 척하더니 우리 아들 없는 자리에서는 나한테 막말하니? 내가 너네 엄마 때문에 개망신 당한 거 몰라? 거기 자주 가는 백화점인데 누가 알아봤을까봐 얼마나 창피하든지. 얼마나 없어 보였으면 중국인인 줄 알겠어. 옷차림부터가 클러먹은 인간이더만. 구질구질하게 사는 양반이라 꾀죄죄한 건 알겠다만 사돈 보면서 너저분하게 입는 사람이 어딨어? 누가 시장판에서 식당이나 하는 아줌마 아니랄까봐. 그런 애미한테 나온 딸년을 내가 어떻게 집안 사람으로 들여?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것 보게. 이보세요 아줌마. 정도껏 하세요. 우리 어머니 저희 삼남매 훌륭하게 키운 분이거든요. 막내딸은 취직도 못 시키고 아들놈은 헤어지자니 술 먹고 밤중에 남의 집 문 두드리는 인성으로 키운 아줌마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아줌마 인성을 보니 저도 더는 결혼 진행 못하겠네요.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파혼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파혼할 거니 마음 푹 놓으세요. 그렇게 끊어버리고 바로 예비 신랑이랑 헤어지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지 엄마한테 뭔 말을 들었던 건지 처음에는 한참 안 받다가 나중에 겨우 받더라고요.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오빠도 나한테 할 말 있지? 난 할 말 많아. 알았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맨날 가던 카페에서 퇴근하고 보자. 카페에 먼저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기다리니 예비 신랑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암만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어쩜 오빠네 어머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대? 오빤 중간에서 뭐 했어?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들었는데 솔직히 엄마 말씀 맞잖아. 사돈끼리 만나면 옷도 깔끔하게 입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지. 아무튼 우리 엄마 말대로 결혼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둘만 좋으면 뭐해. 집안이 안 맞는데. 나도 중간에서 피곤해. 결혼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여기서 그만하자. 어머님 의견 말고 넌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는데? 진짜 나랑 헤어지고 싶어? 솔직히 나도 집안 좋고 번듯한 회사 다니는 여자 만나는 게 낫지. 엄마 말이 맞더라. 내 하객들은 다 금융권에서 일하니 깔끔하게 하고 올 거고 부모님 손님들도 다 있는 집안인데 넌 작은 회사 다녀서 하객도 얼마 없을 거 아니야. 와도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 집안 하객들도 식당 아줌마들일 거고. 그럼 식당에서 창피하잖아. 그 말 들으니 이게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구나 싶고 지 엄마랑 똑같구나. 용기도 없어서 지 엄마 팔아서 헤어지자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미련 버리고 바로 헤어지고 파혼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줌마랑 구남친이랑 당당하게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야, 너 그놈이랑 파혼하길 잘했다. 나도 들은 건데 너랑 한창 결혼 준비하면서 뒤로는 괜찮은 여자랑 선을 봤더라고. 그러니 그 집 아줌마도 조건 좋은 여자 만나게 하려고 눈에 불을 켠 거잖아. 휘말린 그놈도 똑같고. 아무튼 희한한 인간들 많아. 그렇게 파혼하길 잘했어. 액땜한 거라고 생각해. 친구 말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그때 파혼한다고 난리쳤을 때 봐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났을까? 엄마가 나랑 백화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아줌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정면에서 딱 마주쳐서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되게 가까운 건 아는데 그래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래. 나야 뭐 약속 있어 시간 때우느라 잠깐 백화점 왔다만. 그 형편에 여기서 뭐 살 것도 없을 텐데 뭐하러 왔니? 그냥 구경하러 왔나 봐. 적당히 둘러보고 가겠네. 나도 오늘은 시간 때우느라 뭐 살 것도 없고. 여전히 싸가지가 없는 걸 보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요. 아, 옷하고 가방 좀 사러 왔어요. 이제 계절 바뀌니 옷 좀 사야죠. 누구 말처럼 이런 데 오기에 좋은 옷 좀 사둬야 더는 무시 안 당할 것 같아서요. 그럼 이만. 적당히 대하고 매장 들어가려고 하니 그 아줌마가 눈을 약간 꿈틀거리더니 괜히 틱틱댔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고 보니 어머님하고 같이 왔나 보네. 기사식당 아줌마가 백화점에 올 일이 뭐가 있담. 형편대로 집 앞 시장이나 다니세요. 그리고 여기 명품 브랜드만 있는 층인데 여기서 뭐 살 형편도 안 되면서 구경하게? 구경하러 들어갈 수준도 안 될 텐데. 뱁새가 황새 따라다니다 찢어져요. 아직도 자기 분수에 맞는 게 뭔지 모르나? 하긴 그러니까 파혼당했지. 아직도 막말하고 다니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자주 가는 매장에 들어갔어요. 아줌마가 뒤에서 씩씩거리더라고요. 저 싸가지 없는 것들 좀 보소. 하여튼 없는 것들은 교양이 없어서 안 돼. 저런 게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 다 말아먹었겠다. 그때 매장에서 VIP 담당 직원이 헐레벌떡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주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걸로 보여드릴까요? 시즌 신상 많이 나왔는데 편하게 둘러보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VIP 특별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오신 김에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우리 딸 옷하고 가방 좀 사주려고요. 적당한 걸로 추천 좀 해주세요. 예, 너도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이번에 네 오빠랑 언니가 보너스 나왔다고 두둑이 챙겨주더라.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직원이 엄마한테 되게 깍듯이 대하는 걸 본 아줌마는 계속 자리 안 뜨고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쇼핑이나 했어요. 사실 우리 집안에서 저만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좀 박봉인 분야에서 일하지 오빠는 항공사 기장이고 언니는 대기업 과장이거든요. 오빠랑 언니도 가정 꾸리고 사느라 고충이 있지만 그래도 엄마랑 저를 잘 챙겨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도 직원 여럿 둘 정도로 가게 크게 해서 무시당할 수준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엄마도 VIP 카드 갖고 백화점에서 매달 소비를 많이 하는데 그 옆편네는 그것도 모르고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엄마랑 저는 명품 매장에서 옷도 몇 벌 사고 가방도 하나 사서 나왔어요. 큼직한 쇼핑백을 몇 개나 들고 나오는 걸 보니 그 아줌마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 아직도 구경하고 계셨어요? 그쪽은 명품 사러 못 들어가시죠? 맨날 보세 옷만 입으시던데. 그렇게 집안 수준이며 형편 운운하던 분이 명품 하나 못 사세요? 그 정도 돈도 없어서 어떡한데? 그러게 기사식당 한다고 사람 무시하더니 꼴 좋네요. 우리 가게에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돈 없단 소리 못했을 텐데. 혼자 색안경 끼더니 결혼 물러서 아쉽죠? 하긴 제가 무시당한 덕분에 당신네 식구들 됨됨이 알고 얼른 우리 딸 구해서 다행이네요. 의도치 않게 제대로 일침 한번 날려주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 말하는 것 좀 보소. 못 배워먹은 것들이 어디서 막말이야. 엄마랑 저는 아줌마가 소리 지르는 걸 뒤로하고 쿨하게 가버렸죠. 근데 백화점에서 그 아줌마 한 번 만난 이후로 구남친이 무슨 말을 들었던 건지 또 구질구질하게 들러붙기 시작했어요. 지 엄마한테 뭔 말을 들은 건지 주변의 수소문에서 우리 집 형편을 알아냈던 건지 아무튼 거머리같이 달라붙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우리 다시 만나자. 결혼까진 안 해도 그냥 편하게 만나서 밥 한 끼나 하자. 옛날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좋았잖아. 대화도 잘 통했고 입맛도 비슷해서 오래 만났잖아. 옛 정을 생각해서 한번 밥이라도 먹자. 그리고 얘기 좀 하자. 뭐? 나랑 다시 밥을 먹자고?
나랑 만나자고? 예청? 너 미쳤어? 네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알아? 술 처먹고 밤중에 문 두드리질 않나. 지 엄마 말 듣고 나랑 미련 없이 헤어지지를 않나.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 옛날처럼 만나자고? 난 너랑 만나서 좋았던 거 다 잊어버렸거든? 볼 일 없으니까 꺼져. 내가 잘할게. 다시 만나자. 암만 생각해도 너 같은 여자 없는 것 같아. 다시 시작하면 너도 좋잖아. 우리 잘 만나고 잘 맞았는데 여기서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쉽잖아. 다시 시작해보자. 야, 넌 있을 때 잘하지 갑자기 이제 와서 뭔 개소리야. 너도 네 엄마랑 똑같아. 그렇게 우리 집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더니 명품 좀 척척 사고 VIP 대접받는 거 보니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니? 네 엄마가 다시 만나라고 시키든? 그리고 너 다음 달이면 결혼하지 않냐? 내가 친구한테 다 들었어. 네 예비 신부도 너 이따위 짓 하는 거 알고 있어? 너는 뭐 파혼이 특기야? 됐고 당장 꺼져. 수정아, 나는 네가 첫사랑이야. 그리고 결혼할 여자 솔직히 나랑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어. 나 억지로 등 떠밀려 결혼하는 거라고. 언제든지 네가 다시 만난다고 해주면 당장이라도 버리고 너한테 갈 수 있어. 내 마음 오해하지 마. 난 항상 너밖에 없었어. 지랄도 가지가지다. 적당히 좀 해. 어디 결혼 앞둔 예비 신랑이 전 여친한테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해? 네가 나 진짜 좋아했으면 그때 그렇게 어이없이 파혼하는 일도 없었거든? 지 엄마 말에 휘둘리는 마마보이 새끼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이거. 너 지금 나한테 전화한 거 후회할 거야. 저는 구남친의 결혼 앞두고 한눈 파는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나 그 집 아줌마처럼 되지도 않는 인간하고 엮일 예비 신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놈이랑 결혼할 여자 같은 회사 사람이라는데? 내 친구 네 구남친하고 친하잖아. 슬쩍 물어보니 다 불더라. 어떻게 직접 만나게? 전화한 거 들어보니 너한테 구질구질 매달리는 꼴이 웃기드만. 당신 예비 신랑이 전 여친하고 바람 피우려고 한다고 전해주고 약속 잡아줘. 난 가만히 못 있어. 나랑 결혼 그따위로 쪽냈으면서 이제 와서 나랑 바람을 피우려고 해?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구남친한테 오만정이 다 털린 상태였고 그때 너밖에 없니 첫사랑이니 하는 전화를 받으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비 신부를 만나 통화 녹음한 걸 들려줬죠.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귀찮게 남의 집 일에 엮이는 것도 싫고 특히 구남친 일로 엮이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이런 놈인 거 모르고 결혼할 당신이 안쓰러워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같아서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파일 넘겨드릴까요? 제 말에 그 여자는 한참이나 가만히 있더니 파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구남친 부모님 정확히 뭐 하는 분이냐고 해서 그냥 그쪽 아버지는 퇴직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더 굳어지던데 왠지 사단이 날 것 같은 예감에 웃음이 나왔지만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네요. 야, 네가 구남친 결혼할 여자 만나길 잘한 것 같다. 너 만나고 난 다음 날 회사 뒤집어졌대. 그 여자 되게 참하게 생겼다며? 조용해 보이고. 되게 착해 보이던데? 얼굴 보니 내가 괜히 착한 사람 마음 다치게 한 거 아닌가 싶더라. 괜한 짓 하는 건가 싶었는데 왜? 회사 뒤집어졌다고? 깽판 쳤대? 그 결혼할 여자가 네 구남친 뺨을 몇 대나 때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난리쳤나 봐. 결혼 앞두고 전 여친하고 바람 피우려고 했냐고 내가 통화한 거 다 들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 네 구남친은 아무 말 못하고 있고 사람들 수근수근 거린다던데? 같은 회사니까 결혼할 사이인 거 소문 다 났겠지. 그리고 그 여자는 다른 지사로 옮기는 것 같고 네 구남친은 곧 그만둘 것 같대. 말이 권고사직이지 잘리는 거지 뭐. 회사 시끄럽게 하고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냐? 안 잘려도 지발로 나갔겠지. 저는 그냥 녹음한 것만 들려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손 안 대고 코 풍격이라 얼마나 쌤통이던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여자가 네 구남친 부모한테 소송도 건다더라? 구남친네 엄마가 좋은 별나냐? 그 여자한테 거짓말한 것도 있었나 봐. 뭐 집안 스펙 속인 것 같던데?
사기죄로 소송 거니 어쩌니 하고 집에 자기 부모 대동해서 찾아가 소리 지르고 난리 쳤다더라. 그 여자 아버지가 변호사라던데 제대로 걸렸지 뭐. 암튼 건수 하나 제대로 잡힌 것 같던데 변호사가 작정하고 법으로 걸면 뭐든 털리지 않겠냐? 그 집도 너한테 막대하더니 집안 망하게 생겼더라. 여자 쪽 아버지가 변호사라고? 근데 그놈이 그런 여자를 어떻게 만나? 그 여자도 부모가 변호사면서 그런 회사 다녀? 아무튼 그래서 저번에 나한테 그놈 부모님 뭐하냐 물어봤나 보다. 아버지가 변호사면 뭐해. 그 여자는 공부도 평범하고 대학도 평범했다던데. 형제 중에 공부 제일 못해서 혼자 유학도 못 갔대. 대학 졸업장은 있으니 연줄로 중견기업이라도 들어갔나 봐. 아무튼 구남친 아버지가 뭐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속였나 보던데 그 아줌마가 거짓말해서 결혼 성사시켰나 보더라고. 소송 걸리면 100% 질 거다. 그 아줌마 콩밥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겠네. 저도 건너 들은 얘기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 하대하고 막대하더니 고생 좀 하겠구나 했죠. 그리고 나서 제 일이 바빠 잠시 잊고 있었는데 시건방만 떠는 그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될 관계도 아닌데 왜 굳이 전화하세요? 차단하려다 깜빡했는데 앞으로 차단할 거니까 더는 전화하지 마세요. 야!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아놓고 너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혼사길을 막아? 이 오망한 년이 내 아들 발목 잡고 나까지 잡아뜨리네. 너 도대체 그 아가씨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아줌마, 그러게 아들 단둘이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결혼 앞둔 사람이 왜 만나던 사람한테 전화해서 난 너밖에 없니 다시 만나자 그따위 소리를 해요? 아줌마가 아들 잘 가르쳤으면 그럴 일도 없죠. 들어보니 고소 당하셨다던데 그 준비나 잘하세요. 이게 진짜 미쳤나?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고생하고 이게 뭐야? 네가 분탕질만 안 쳤어도 그 참한 아가씨가 그렇게 돌아섰을까? 어딜 남의 혼사길 막고 앞길까지 다 막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어? 너 우리 아들하고 헤어진 거 아까워서 괜히 억하심정에 일 그르치는 거 아니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없지. 아휴, 이런 거랑 엮여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아줌마, 적당히 하세요. 이 밤중에 전화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게 헤어진 사람 붙잡고 바람 피우려 한 당신네 아들이 잘못인 거죠. 아줌마도 저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변호사 상대로 소송 잘해보시고요. 야, 너 뭐야? 뭐 알고 그러는 거야? 아유, 이거 진짜 무서운 년이네.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고 내 아들 팔목 잡으려고 그랬지?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집도 아는데 어떻게 해볼까? 어? 아줌마, 저 지금 통화 녹음 다 되고 있거든요? 이거 들고 경찰서 바로 갈까요? 밤중에 웬 아줌마가 전화해서 위협한다고 다 말해요? 지금 소송 걸려서 힘드실 텐데 저까지 한번 법으로 걸어볼까요?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그 아줌마가 얼른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쫄았는지 아무 말 못하고 끊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일들이 대충 정리되고 같은 항공사 부기장하고 연애하다 바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꽤 오래 만나다가 결혼까지 얘기가 나온 건데 한 번 데이니까 사람 됨됨이 파악이 금방 돼서 초고속으로 결혼하게 되었죠. 진짜 교양 있는 집안 만나니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고 많은 걸 이해해줘서 마음이 편했어요. 여기가 내 종착역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또 찰거머리 같은 구남친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결혼 소식을 또 지인에게 들었던지 구남친이 또 들러붙더라고요. 무슨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 또 지랄이라 환장하겠더라고요. 수정아, 너 결혼한다며? 나한테는 매몰차게 굴고 결혼까지 파토내고 너는 혼자 잘 살겠다고? 네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잘 사는 거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뭐야? 너 번호 바꿔서 또 전화하는 거야? 그때 소송은 잘 해결됐니? 직장은 구했어?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네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결혼 엎은 거고 니네 엄마가 거짓말 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거 아니야. 니네가 다 잘못한 건데 왜 내 탓을 해? 그러게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지은 거 다 돌려받는 거 몰라?
너 진짜 뻔뻔하다. 나랑 그렇게 헤어져 놓고 내 발목 잡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너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리고 나도 네 결혼 상대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다 알릴 거야. 뭐래? 나랑 결혼할 사람 이미 다 알고 있거든? 내가 상세히 다 얘기해줬어. 결혼하려다 엎었다고. 이상한 집안이랑 엮여서 고생했다고 다 말했거든? 내가 너처럼 바람을 피웠어. 부모 직업을 속였어? 그런 말로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제발 갈 길 가자.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살아. 제 말에 또 구남친은 갑자기 태세를 바꾸면서 나랑 만나자, 우리 좋았던 때로 돌아가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휴, 진짜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넌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귀찮게 굴어? 나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너도 네 수준에 딱 맞는 사람 만나고 앞으로 정말 엮이지 말자. 니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살고 전화 오는 족족 차단할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 뒤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는 건 다 안 받고 있어요. 모르고 받아도 구남친이면 끊고 차단해버리는데 요즘에는 전화가 거의 안 오는 걸 봐서는 제대로 떨어진 것 같네요. 그렇게 구남친 떼어내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식 올리고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이에요. 남편이 부기장이라 만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같이 쉬는 날 맛있는 것도 먹고 알콩달콩 잘 사는 중이랍니다. 안 좋은 일 겪어도 좋은 사람 만나 치유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